지식 전승자들의 비밀 신화 속 스승은 누구였나? 세계 곳곳의 신화에는 특별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대격변 후 인류에게 지식을 가르쳐준 스승들입니다. 수메르의 엔키, 이집트의 토트, 마야의 쿠쿨칸, 인도의 칠성 리시. 그들은 천문학, 수학, 농경법, 문자를 전했습니다.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고도 문명 생존자들의 기록일까요? 오늘은 고고학, 언어학, 신화학을 교차 분석하며 전승자들의 정체를 추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수메르 엔키와 압수 인류 최초 문명 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입니다. 기원전 4000년경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번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신이 있었습니다. 엔키입니다. 물과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습니다.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엔키는 압수에서 왔습니다. 압수는 지하 깊은 곳의 담수 바다입니다. 원시 혼돈의 물이기도 합니다. 엔키는 그곳에서 신성한 지식을 지켰습니다. 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문명의 본질적 요소들입니다. 왕권, 신전, 법률, 기술, 예술 등입니다. 엔키가 이 매를 관리했습니다. 신화에서 엔키는 인간을 창조합니다. 점토로 빚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관계 수로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기술을 전했습니다. 문자도 엔키와 관련됩니다. 서령 문자는 세계 최초의 문자 체계입니다. 기원전 3200년경 출현했습니다.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진화 과정이 불분명합니다. 마치 누군가 완성된 시스템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엔키가 가르쳐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천문학 지식도 놀랍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황도 12궁을 알았습니다.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시간과 각도 측정에 쓰입니다. 이런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수천 년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메르 문명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전 단계가 불분명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른 곳에서 이주해왔다고 추정합니다. 이미 발전된 지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왔을까요? 압수는 실제 장소일까요? 페르시아만을 가리킨다는 설이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전 그곳은 비옥한 평야였습니다. 고대 문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에 잠기면서 생존자들이 북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수메르 문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엔키는 그 이전 문명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나 집단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지식을 전해준 스승들의 상징입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압칼루라는 존재도 나옵니다. 7 현자들입니다. 대홍수 이전에 살았습니다.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습니다. 홍수 후에도 지식이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점토판에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할까요? 대격변을 겪은 문명이 지식을 보존하려 애썼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전승했습니다. 그 기억이 신화로 남은 것입니다. 엔키와 압칼루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의 메아리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집트 토트와 신왕조 시대의 지혜를 추적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토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문자의 신이었습니다. 따오기 머리를 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토트는 신들의 석이었습니다. 모든 지식을 기록했습니다. 마법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상형 문자 히에로글리프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수학과 천문학도 가르쳤습니다. 달력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의학 지식도 전했습니다. 토트의 책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담긴 책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져 있거나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부대의 토트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설적 현자입니다. 헤르메스 문서라는 것이 전해집니다. 연금술과 신비주의 텍스트입니다. 토트의 지혜를 담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집트 왕조의 기원도 흥미롭습니다. 기원전 3100년경 갑자기 통일왕국이 나타났습니다. 완성된 문자와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 단계가 불분명합니다. 마네토라는 이집트 사제가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신왕조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신들이 직접 통치한 시대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반신반인이 통치했습니다. 마침내 인간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화일까요? 아니면 왜곡된 역사일까요? 일부는 실제 이전 문명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대격변으로 멸망한 고도 문명입니다. 그 생존자들이 이집트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신으로 기억된 것은 그들의 뛰어난 지식 때문입니다.
원시적 사회에 고도 기술을 가진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스핑크스의 나이도 논쟁거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원전 2500년경입니다. 하지만 물 침식 흔적은 더 오래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기원전 7000년 이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공식 역사 이전의 문명일 수 있습니다. 토트가 상징하는 그 문명입니다. 피라미드 텍스트에는 놀라운 천문학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와 시리우스의 움직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세차 운동까지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6000년 주기의 천문 현상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천 년 관측이 필요합니다. 이집트 문명 이전부터 관측이 이어졌을 가능성입니다. 토트는 그 지식의 수호자였습니다. 대격변 후에도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돌에 새기고 신전에 보관했습니다. 토트 신화는 지식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문명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보존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를 숭배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마야 쿠쿨칸과 케찰코아틀의 가르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는 깃털뱀 신이 있습니다. 마야에서는 쿠쿨칸, 아즈텍에서는 케찰코아틀이라 불렸습니다. 뱀의 몸에 새의 깃털을 가진 신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수염이 있고 피부가 밝았다고 합니다. 당시 원주민과 다른 외모였습니다. 배를 타고 동쪽 바다에서 도착했습니다. 인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옥수수 재배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달력을 만드는 법을 전했습니다. 천문학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수학과 건축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문자도 그가 준 선물이라고 합니다. 마야 문자는 매우 복잡합니다. 상형 문자와 음절 문자가 결합되었습니다. 완성된 체계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진화 과정이 불분명합니다. 누군가 완성된 시스템을 도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야 달력도 놀랍습니다. 여러 종류의 달력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태양력, 달력, 금성주기 등입니다. 장기력은 51,200년 주기입니다. 26,000년 세차운동과 연관됩니다. 어떻게 이런 정교한 체계를 만들었을까요? 수백 년 관측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천 년의 축적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케찰코아틀이 이미 완성된 지식을 가져왔을까요? 그는 평화와 지식의 신이었습니다. 인신공양을 반대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적대 세력에 쫓겨났습니다. 동쪽 바다로 떠나며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말입니다. 이 전설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1519년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가 도착했습니다. 아즈텍 황제 몬테수마는 그를 케찰코아틀로 착각했습니다. 환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정복자였습니다. 아즈텍 제국을 파괴했습니다. 케찰코아틀은 누구였을까요? 일부는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원 후 9세기경 톨텍의 왕이었다는 설입니다. 새 아카틀 토필친이라는 왕이 케찰코아틀로 신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마야 올메카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더 고대의 기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온 이들일까요? 아틀란티스 생존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태평양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뛰어난 항해사였습니다. 남미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구마가 폴리네시아와 남미 모두에 있습니다. 접촉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이전 아메리카 문명입니다. 마야 이전에 고도 문명이 있었습니다. 대격변으로 멸망했습니다. 생존자들이 지식을 전했습니다. 케찰코아틀은 그들의 상징입니다. 확실한 것은 마야 문명이 갑자기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원시농경 사회였습니다. 1000년 후 복잡한 도시 문명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문자, 정교한 달력, 거대한 피라미드를 가졌습니다. 자체 발전만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외부 지식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찰코아틀 전설은 그 기억일지 모릅니다. 네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인도 칠성 리시와 베다 지식의 기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대 인도에는 칠성 리시라는 전설적 현자들이 있습니다. 사프타 리시라 불립니다. 7명의 위대한 성인입니다. 우주 창조 시기부터 존재했습니다. 브라흐마 신이 자신의 마음에서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베다를 전했습니다. 베다는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입니다.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아타르바베다가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승되다 기원전 1500년경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베다에는 놀라운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천문학, 수학, 의학, 철학이 포함됩니다.
영 개념을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십진법의 기원입니다. 대수학과 기하학이 발달했습니다. 천문학도 정교했습니다.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습니다. 세차 운동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이론은 시간의 순환입니다. 사육아가 한 사이클을 이룹니다. 총 432만 년입니다. 놀랍게도 천문학적 주기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지식을 얻었을까요? 리시들이 직접 발견했다고 합니다. 명상과 요가로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식은 관측이 필요합니다. 수천 년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베다 이전에 더 오래된 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리시들은 그 지식을 보존하고 전승했습니다. 인더스 문명과의 연관성도 흥미롭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 계곡에 고도 문명이 있었습니다. 계획된 도시, 문자책에 발달된 수리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쇠퇴했습니다. 기원전 1900년경 도시들이 버려졌습니다.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인더스 문명의 지식은 어디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다 문화의 기초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리시들은 그 지식의 수호자였습니다. 구전으로 완벽하게 보존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억력과 헌신입니다. 칠성 리시는 북두 칠성과도 연관됩니다. 밤하늘의 7별입니다. 리시들이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상에서 인간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상징일까요? 천문학 지식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북두 칠성은 세차 운동으로 천천히 위치가 바뀝니다. 26,000년에 한 바퀴 돕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시 전설에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베다에는 대격변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홍수로 세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마누라는 인물만 살아남았습니다. 물고기 신의 도움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홍수 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와 비슷합니다. 공통의 기억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실제 대재앙을 경험한 것일까요? 리시들은 그 재앙을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후대에 경고하고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남미 비라코차와 티아와나코의 수수께끼를 분석하겠습니다. 안데스 지역에는 비라코차라는 신이 있습니다. 창조주의자, 문명의 스승입니다. 잉카보다 훨씬 이전부터 숭배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대홍수 후 세상이 어둠에 쌓였습니다. 비라코차가 티티카카 호수에서 나타났습니다. 빛을 만들고 태양과 달과 별을 배치했습니다. 돌로 사람과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세상을 채웠습니다. 인간에게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농사와 건축을 알려주었습니다. 법과 질서를 세웠습니다. 두 명의 조수와 함께 안데스를 여행했습니다. 각 마을의 문명을 전파했습니다. 마침내 태평양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 서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라코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설에서는 키가 크고 수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부가 밝았고 긴 옷을 입었습니다. 안데스 원주민과 다른 외모였습니다. 티아와나코는 비라코차와 깊이 연관됩니다. 볼리비아 해발 3,800m에 있는 고대 유적입니다.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공식 연대는 기원 후 500년경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훨씬 오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기원전 1만 년 이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근거는 천문학적 정렬입니다. 태양의 문이라는 석조물이 있습니다. 춘분점과 일치하는데 세차 운동을 고려하면 1만 2천년 전입니다. 또한 티티카카 호수의 고대 해안선이 근처에 있습니다. 빙하기 직후 물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10,000년 이상 전일 수 있습니다. 티아와나코 석조 기술도 놀랍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재현이 어렵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비라코차가 가르쳐 주었다고 전설은 말합니다. 푸마푼쿠는 더욱 미스터리합니다. 티아와나코 근처의 유적입니다. 돌에 정교한 홈과 구멍이 파여 있습니다. 마치 기계로 가공한 것 같습니다. 서로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설계도 없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고도의 수학과 기하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비라코차는 누구였을까요? 실제 역사적 인물일까요? 대격변 생존자일까요? 일부는 아틀란티스와 연결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헤라클레스 기둥 너머에 있었습니다. 대서양으로 해석됩니다. 남미 대륙과 가까웠을 것입니다. 대재앙으로 아틀란티스가 가라앉았습니다. 생존자들이 남미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안데스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했습니다. 비라코차는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다른 가설은 태평양입니다. 폴리네시아나 다른 섬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콘티키호 항해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947년 노르웨이 탐험가가 뗏목으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고대에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는 이전 안데스 문명일 수 있습니다. 티아와나코 이전에 더 오래된 문명이 있었습니다. 대격변으로 멸망했습니다. 비라코차는 그 문명의 기억입니다. 생존자들이 지식을 전승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안데스에 갑작스러운 문명 발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나타났습니다. 외부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번째 파트입니다. 동아시아 사망호제와 문명 창시자들을 추적하겠습니다. 중국 신화에는 사망호제가 등장합니다. 전설시대의 위대한 통치자들입니다. 사망은 복희 여와 신농입니다. 오제는 황제 전욱 제국 요순입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습니다. 복희는 가장 먼저 나타난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에 뱀의 꼬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팔괘를 만들었습니다. 주역의 기초입니다. 우주의 원리를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음양 이론의 시작입니다. 어망과 사냥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불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결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와는 복희의 누이자 배우자입니다. 그녀도 인간과 뱀의 혼합 형태였습니다. 지능으로 인간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을 때 돌로 메워 수리했습니다. 대홍수를 막았습니다. 신농은 농업의 신입니다. 100가지 약초를 맛보아 약효를 알아냈습니다. 농사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쟁기와 괭이를 발명했습니다. 시장 제도를 만들어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오제 중 가장 유명합니다. 전쟁의 신이자 발명가였습니다. 치유와 싸워 이겼습니다. 중국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수레와 배를 만들었습니다. 나침반을 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문자의 기원과도 관련됩니다. 창힐이라는 신하가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연을 관찰하여 상형 문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늘이 곡식비를 내렸다고 합니다. 문자 탄생을 축하한 것입니다. 요하수는 성군으로 칭송됩니다. 도덕과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덕치를 실현했습니다. 천문 관측을 중시했습니다. 달력을 정비하고 계절을 확정했습니다. 우라는 영웅도 있습니다. 대홍수를 다스린 인물입니다. 치수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황하의 물길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망호제는 실존 인물일까요? 오랫동안 신화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고고학 발견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황제의 시대는 기원전 27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용산 문화 시기와 일치합니다. 실제로 강력한 부족 연맹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신화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리터우 유적 발굴로 실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청동기 문화입니다. 우왕의 하나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사망은 어떨까요? 훨씬 오래전 존재입니다. 기원전 5000년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양사오 문화나 그 이전 시기입니다. 실제 역사와 신화가 뒤섞였을 것입니다. 복희와 여와의 뱀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는 토템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뱀을 숭배하는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용과의 연관성입니다. 용은 중국 문화의 상징입니다. 황제도 용과 연결됩니다. 용은 물과 하늘을 지배합니다. 농경 사회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외부에서 온 존재입니다. 다른 지역의 고도 문명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도착해 문명을 전파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신처럼 보였습니다. 뱀 형상은 그들의 독특한 복장이나 장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망호제 전설의 공통점은 문명 교육입니다. 농업 문자 도구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천문학과 달력을 전했습니다. 대홍수 같은 재앙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화의 전승자 신화와 같은 패턴입니다. 대격변 후 새로운 시작을 도운 존재들입니다. 중국도 그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나 홍수로 이전 문화가 쇠퇴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나 재건했습니다. 그들이 신격화되어 사망호제가 되었습니다. 7번째 파트입니다. 전승자들의 공통 패턴과 정체 추론을 성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승자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엔키는 압수에서, 비라코차는 티티카카 호수에서, 케찰코아틀은 바다 건너에서 왔습니다. 현지인들과 다른 존재였습니다. 둘째, 대격변과 연관됩니다. 대부분 홍수나 재앙 이후 나타납니다. 세상이 파괴된 후 재건을 돕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셋째, 문명의 핵심 지식을 전합니다. 농업 문자, 천문학, 수학, 건축 등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사회를 조직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넷째, 물과 관련됩니다. 엔키는 물의 신입니다. 비라코차는 호수에서 나타났습니다. 마누는 물고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파괴의 수단입니다. 다섯째, 별이나 하늘과 연결됩니다.
토트는 달과 관련됩니다. 케찰코아틀은 금성과 연관됩니다. 칠성 리시는 북두 칠성이 되었습니다. 천문학 지식을 상징합니다. 여섯째, 비정상적 외모를 가집니다. 키가 크거나 피부가 밝거나 수염이 있습니다. 반인반신이거나 동물 형상을 합니다. 보통 인간과 다릅니다. 일곱째, 떠나지만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케찰코아틀과 비라코차는 서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순환의 개념입니다. 이 패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신화학적입니다. 보편적 원형 신화입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심리 구조가 비슷한 신화를 만듭니다. 영웅 여정 창조 신화 등입니다. 전승자 신화도 그런 원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역사적입니다. 실제 사건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대격변이 있었고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지식을 보존하고 전파했습니다. 신화는 그 기억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과장되고 신격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문화 전파론입니다. 고도 문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계 각지로 이동했습니다. 현지 사회의 지식을 전했습니다. 각 문화에서 전승자 신화가 생겼습니다. 아틀란티스나 레무리아 같은 잃어버린 문명입니다. 네 번째 해석은 외계 방문설입니다. 극단적이지만 일부가 주장합니다. 외계 존재가 고대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인류에게 지식을 주었습니다.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무엇일까요? 아마 복합적일 것입니다. 보편적 심리 구조가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실제 역사적 사건이 더해졌습니다. 기후 변화, 홍수, 이주 등입니다. 문화 간 접촉과 교류도 있었습니다. 지식이 전파되고 혼합되었습니다.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전승자 신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식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명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전승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전승자 신화는 이를 강조합니다. 여덟 번째 파트입니다. 다음 대격변을 위한 지식 보존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지식 보존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대격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살펴봅시다. 첫째는 돌의 새기기입니다. 가장 영구적인 방법입니다. 이집트 신전의 상형 문자는 수천 년을 견뎠습니다. 수메르 점토판도 오래 지속됩니다. 불에 구워져 더욱 단단해집니다. 거대 석조물도 메시지를 담습니다. 피라미드의 방향과 치수에 천문학 지식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돌에 기록하면 수만 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구전 전승입니다. 베다는 수천 년 구전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암송 기법과 교차 검증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신화와 전설도 구전으로 이어집니다. 이야기 형식이라 기억하기 쉽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달됩니다. 셋째는 상징과 암호입니다. 복잡한 지식을 상징으로 압축합니다. 팔괘만다라, 토템 등입니다. 이해하는 자에게만 의미가 드러납니다. 은밀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의식과 전통입니다. 천문 관측 의례를 통해 지식을 유지합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행사를 합니다. 계절과 별의 위치를 기억하게 합니다. 전통은 지식의 용기입니다. 다섯째는 비밀 결사입니다. 선별된 자들에게만 전승합니다. 엄격한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신관, 승려, 현자, 집단이 그렇습니다. 지식을 보호하고 순수하게 유지합니다. 여섯째는 다중 백업입니다. 여러 곳에 같은 지식을 보관합니다. 한 곳이 파괴되어도 다른 곳에 남습니다. 고대 도서관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나란다 등입니다. 현대는 어떻게 지식을 보존할까요? 디지털 기술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매우 취약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기 폭풍이나 핵펄스로 모두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노후화됩니다. 100년 전 파일 형식은 이미 읽기 어렵습니다. 종이책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백 년이면 분해됩니다. 산성종이는 더 빨리 썩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이 조금 낫지만 여전히 수천 년은 못 갑니다. 진짜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석판 기록입니다. 현대 기술로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저로 나노미터 단위로 새깁니다. 엄청난 정보를 작은 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둘째, DNA 저장입니다. 유전자 코드로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밀도가 매우 높고 안정적입니다. 수만 년 보존 가능합니다. 셋째, 우주로 보내기입니다. 보유저 탐사선에 금판을 실었습니다. 인류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우주에서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넷째, 지구 곳곳에 분산 저장합니다. 북극 종자 저장고처럼 안전한 곳에 지식 금고를 만듭니다. 여러 대륙, 여러 나라에 복제본을 둡니다. 다섯째, 살아있는 전승입니다.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핵심 지식을 널리 퍼뜨립니다. 많은 사람이 알수록 보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단순화와 보편화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재현 가능하게 합니다. 기초 과학 원리, 농업 기술, 의학, 지식 등입니다. 문명이 무너져도 재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일곱째, 경고 시스템입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합니다. 소행성 감시 기후, 모니터링, 지진 예측 등입니다. 대격변을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승자들의 가장 큰 유산은 지식 자체가 아닐지 모릅니다. 지식을 보존하고 전하려는 의지입니다. 후손을 생각하는 책임감입니다. 우리도 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대격변이 온다면 우리의 지혜가 인류를 구할 것입니다. 고대 전승자들처럼 우리도 기억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한 자들로 말입니다.